또박. 아이폰 17 일반 제품을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가 9월 24일인데요. 제가 사전 예약 9월 12일 날 진행을 했었는데 쿠팡에서 실패를 했어요.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입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역시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기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물량도 좀 적었겠죠. 여하간 그래서 9월 13일 토요일 날 저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주문을 했고요. 오늘이 24일이니까 한 열흘 남짓해서 왔습니다. 본래 온다라고 했던 날짜는 10월 4일이었는데 어쨌든 빨리 받아보니까 좋아요. 택배 기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있냐고. 그래서 이거 전달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비싼 물건이다 보니까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여하간 오픈해 보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좋은 점은 사용을 하다가 망가뜨리지 않는 이상 무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야, 이거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격인가. 세상에. 제가 현재 지금 아이폰 14 프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현역이라 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이 너무 잘 나왔어요. 제품에 대한 스펙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일반답지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주문을 했는데 와, 역시 화이트가 진리입니다. 뭐든지 화이트, 백의 민족,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자,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오, 개봉박두. 와, 이 감동. 뭐 구성품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이폰, 그리고 케이블, 그리고 유심 트레이를 뽑을 수 있는 핀. 왜 끝이죠? 이거 뭐 설명서 있는데 이건 어차피 보지도 않고 이렇게 보관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로 팔 때 유리하죠. 야, 와, 아니 무게 자체가 달라요. 일단 무게의 압승입니다.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가벼울 거라 예상은 했는데 확실히 이 느낌 자체가 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쁘죠. 화이트 컬러가 역시 진리의 애플입니다. 카메라 구경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지금 14 프로와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커졌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14 프로를 사용하면서 보통 촬영을 많이 활용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촬영 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굳이 아이폰으로 찍을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17 일반으로 온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잡고 까보겠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순간 처음 켜는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는 들어오고 있고요. 역시 디자인 감동스럽네요. 역시 좋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선물들을 많이 받고 또 박스를 언박싱하기도 하는데 애플에서 주는 그런 느낌만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iOS 26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왜 굳이 26을 해놨을까 싶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iOS를 특별히 업데이트를 잘 안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이폰 14 프로에서 여기 17 일반으로 옮기는데 약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들어있었던 데이터 양이 100기가 넘는 양이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 느꼈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가장 큰 차이점, 사자마자 느꼈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무게였어요. 야, 이거 드는 순간 가볍다는 게 확 느껴집니다. 14 프로 사용하면서도 그냥 좀 묵직하다, 손에 이렇게 잡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17 일반을 딱 사고 난 이후에 드는 순간 느껴지는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14 프로는 공식적으로 206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7 일반 같은 경우에는 177g으로서 상대적으로 30g 정도가 더 가볍습니다. 근데 그 30g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들자마자 느낌이 다릅니다. 장난감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실제 아이폰이긴 하지만 모카폰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무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자, 그럼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설계 스펙 자체가 아이폰 14 프로는 3000mAh의 배터리 용량이고요. 17 일반 같은 경우는 3692mAh라고 합니다.
프로보다 일반에 대한 내용이 더 배터리 용량이 많아요. 이것도 아이폰 17 일반으로 갈 만한 충분한 이유였던 겁니다. 그리고 유선 충전 자체가 좀 달랐는데 아이폰 17 같은 경우는 30W를 지원합니다. 14 프로 같은 경우는 23W를 지원을 해요. 와트 수가 높다는 게 무엇이냐면 조금 더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17 일반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시안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태양빛 아래서 이 아이폰을 볼 때에 그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1000니트였고요. 17 같은 경우는 무려 3000니트입니다. 이 밝기 차이가 얼마나 될까라고 해서 실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는 야외에서 보게 되면 확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된 점이 느껴졌어요. 램 같은 경우도 14는 6기가 그리고 17 같은 경우는 일반인데도 8기가를 넣어줬습니다. 14 프로에서 17 일반으로 오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다름 아닌 AI 기능이거든요. 물론 애플의 AI 기능 자체가 삼성보단 뒤처지고 지금 개발을 한창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분명히 더 추가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14 프로는 언젠가는 사용하기 좀 어려워지겠죠. 17 프로로 갈까 하다가 프로가 너무 안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불호였어요. 그래서 별로 안 사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절연띠라든가 스크래치라든가. 그래서 지금도 프로가 논란이 많기 때문에 2025년도에 나온 아이폰 중에 가장 역대급이다 할 수 있는 게 감히 17 일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망원이 없잖아요. 망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촬영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특별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학수고대했던 점이 바로 이거였죠. 이 포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15 프로부터는 USB-C 타입으로 적용이 되었지만 14 프로는 라이트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했거든요. 범용성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지잖아요. 라이트닝 포트를 따로 들고 다녀야 되고 USB-C가 아니면 충전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 일반으로 오면서 USB-C 타입 충전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물론 USB 2.0이라는 속도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팀쿡이 그렇게 했겠죠. 라이트닝 포트가 아닌 USB-C 타입에 대한 내용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였습니다. 17 일반이지만 14 프로보다 화면이 좀 더 큽니다. 인치 자체가 좀 다르죠. 17은 6.3인치, 14는 6.1인치예요. 이게 인치 차이가 0.2인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립감이 달라요. 14 프로 이렇게 쥐고 사용을 하다가 지금 17 일반 이렇게 쥐면 약간 손에 이질감이라는 게 느껴지기는 해요. 이게 아마 적응이 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죠. 금방 적응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한다면 색감 자체가 뭐랄까요, 이게 너무 장난감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고급진 느낌은 안 들거든요. 지금 14 프로 같은 경우는 이게 퍼플색, 보라색이라 얘기를 하죠. 이 색감이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 느낌은 그냥 장난감 같아요. 그런 느낌을 조금 사용하다 보면은 또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하다 보면은 반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하간 14 프로를 사용하다 17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일단은 마음에 들어요. 일반의 120Hz의 주사율을 넣어줬다는 것 자체가 애플에서 굉장한 행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용을 해보고 또 리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가 아니라 일반 산 사람들이 승리자다.